네, 안녕하세요. 홍옥쌤입니다. 일단 외고 입학한 거는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거 말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좀 드려야지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대치동에서 한영외고 위주로 강의를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과천외고하고 성남외고 거의 외고 위주로 저는 수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고생들에 대한 심리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자,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는 간략하게 그냥 프로필로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 됐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일단 설명을 드릴게. 외고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외고의 특성이 뭔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거는 과천외고에 해당됩니다. 자, 중간고사 때는 시험 범위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기말고사 때에는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거의 2배까지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입학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심화 영어 회화라는 수업을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부터 중간고사 때까지 그리고 중간고사 때부터 기말고사 때까지 3월부터 6월까지 나간 진도가 시험 범위가 된다고 보면 돼요. 이게 한꺼번에 기말에 쏟아져. 그 시험 범위가 굉장히 늘어나고 그다음에 전공호가 이제 시험이 들어가죠. 그렇죠? 중간고사 때에는 과목 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공부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습니다. 시험 범위가 작다고 1등급 따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기말고사 때는 문제가 뭐냐면은 시험 범위도 굉장히 늘어나고 전공호 시험도 추가가 되는데 시험 2주 전쯤부터 아마 수행평가가 폭탄으로 던져질 거야. 학생들이 기말고사 대비를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수행평가 하느라고. 자, 과천외고는 지필고사하고 수행평가하고 비율이 굉장히 틀립니다. 수행평가가 훨씬 높고요. 지필고사는 퍼센테이지가 별로 높질 않아.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수행평가는 거의 다 대부분 만점 주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행평가에서 감점 되잖아? 지필고사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퍼센테이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필고사를 여러분들이 100점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들떠 있을 거야. 왜냐면 특목고 입학을 했기 때문에. 근데 중간고사 때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100% 발휘해서 준비를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들떠 있기만 한 거야. 이거는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스테이러스가 어디인지, 포지셔닝이 어디쯤인지를 딱 인지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각성하기 시작해. 아, 이게 왜 보네? 열심히 해야 되겠네? 근데 문제는 뭔 줄 아니?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모두 다 그런 생각을 다 같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1등급을 받지 않으면 기말고사 때 뒤집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보면 돼. 아까도 얘기했죠. 수행평가 폭탄 던진다고 선생님들이. 시험 범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첫 중간고사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셔갖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고득점을 받아놓고 기말고사 때에도 열심히 하셔갖고 점수를 잘 받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냐면은 시험 2주 전부터는 공부를 못한다는 생각을 미리 하고 계셔야 돼요. 오로지 수행평가예요, 수행평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거의 없어. 숙제 주더라도 학원에서 숙제할 시간도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시험 2주 전에는 반드시 마스터를 해놔야 돼. 시험 범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성남외고 같은 경우에는 교재가 A, B, C로 나눌 겁니다. 그죠? 영어과하고 비영어과하고 같이 쓰는 교재가 한 권 있고 영어과만 쓰는 교재가 있고 비영어과만 쓰는 교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의 100% 수능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1학년 때 중간고사 때 거의 150지문 안팎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150지문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 뭐냐면 중학교 때 하던 습관대로 했다가 여러분들 큰일 나. 그거 다 못 외워. 외우다가 지쳐. 이해되죠? 뭔 얘기인지. 성남외고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많은 지문 중에서 그죠? 150개라는 이 많은 지문을 정말로 효과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용 파악도 정말 효과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문 분석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빈칸이 나올 수 있는 것도 미리미리 한번 트레이닝을 좀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서술형으로 제목 쓰는 게 많이 나와요. 제목 쓰는 건데 영작을 합니다. 영작.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50지문이 있다고 봤을 때 거기서 빈칸 나올 포인트 잡아야 되겠지, 그지? 내용 정리해야 되겠죠? 주제 제목 찾아놔야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양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 방법은 뭐겠어? 이걸 생으로 다 암기할 거야? 못 외운다니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가끔은 이걸 다 외우는 학생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과목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영어 한 과목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되 최대한 인풋은 최소한으로 하고 아웃풋을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이 키워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성남외고를 입학한 우리 신입생들은 꼭 기억을 하세요. 정말 힘들 거예요.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봐봐. 3주 동안 열심히 해갖고 60개의 지문을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를 해놨어요. 시험이 3주 남았어. 근데 앞으로 100개의 지문을 더 해야 돼. 쉬울까 이게? 쉽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100개의 지문을 하다가 보니까 시험이 일주일 남았어요. 근데 앞에 했던 60개의 지문이 기억이 서서히 없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통으로 암기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성남외고는 절대 하면 안 되고, 효과적으로 지문을 약간 유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옆에 띄워놓은 이 수치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급이죠, 그죠? 1등급이 4%, 2등급이 11%. 맞지? 그러면 지금 성남외고하고 과천외고 둘 다 거의 비슷하게 이번 신규생들이 한 19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면 몇 명이겠니? 네, 7명 안에 들어야지 1등급이야. 그러면 그 많은 인원 중에서 여러분들 1등급 따는 게 수월할까? 네, 수월하지 않죠. 왜냐면 워낙에 잘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할 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할 건 무지하게 많아. 정말로. 근데 시간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다른 과목도 해야 되죠. 전공어도 준비해야 되죠. 수행평가 특기 또 해야 되죠. 외고 내신 1등급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좋은 기억력일까? 아니에요. 얼마큼 효율적으로 공부하느냐야. 그래서 수업을 저하고 할 때 제가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은 쓸데없는 것들은 다 빼드릴 거예요. 빼드리고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잡아서 암기하기 쉽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됐죠? 요 정도로만 좀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얘기도 하고 싶어.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하긴 했는데 기대치를 낮춰야 돼. 어머님들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에이, 3등급쯤이야 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3등급인 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 근데 잘 봐봐.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처음에 중간고사를 봤어. 그 문자가 와. 쌤 100점이에요. 막 그 문자가 와요. 이건 한영외고에서도 발생했었고, 그 다음에 뭐 성남외고, 과천외고 다 발생했던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가 100점을 받았다 그러길래 괜찮네. 그때 한 8명 정도가 100점 받았었거든요. 저희 수업 듣던 학생들이. 1등급 많이 나오겠다. 그리고 다 1등급이 우리 내 수강생인 줄 알고 나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웬걸. 나중에 연락을 받아보니까 1등급이 아니라 3등급인 거야. 이유가 뭔지 알겠죠? 100점이 40명이 넘게 나와. 이러면 3등급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생겨. 뭐냐 하면은 100점 받아도 1등급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만약에 감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5등급으로 떨어져. 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첫 중간고사는 무조건 100점을 목표로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셔야 돼요. 너무 좀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이제 제 수업에 관련된 거 조금 말씀드릴게. 자, 뭐냐면은 저는 그 수업 시간에 그 비율이 7대3이라 보면 돼. 제가 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칠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스크립트를 읽고 나가면서 낼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 질문을 계속 던질 거야. 현강에 와서 제 수업을 듣게 되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해. 수업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실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잘 봐봐. 내가 만약에 어떤 지문을 갖고 와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 지문이 이해가 잘 될 거야. 왜냐면 내가 그쪽으로 여러분들을 몰아갈 테니까. 그지?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는 날 제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옆에 있던 7이 없어지는 거야. 너네가 갖고 있던 3 가지고 시험을 봐야 돼. 이해되지 뭔 얘기인지.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얘기했잖아. 외고생들은요 시간이 굉장히 없어요. 너무 바빠. 그러면 잘 봐. 내신만 계속 할 거예요 평생? 수능도 공부를 해야 돼. 성남외고도 수능 형태로 나오고 과천외고도 수능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수능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능 대비를 언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능 대비를 할 수 있는 거는 3개월밖에 없어요. 학기 중에는 거의 내신 대비라 보면 돼요. 여름방학 하나, 겨울방학 하나. 나중에 제가 한번 샘플 강의를 올려드리긴 할 거예요. 지금 영상에 올라가 있는 거는 거의 이제 고3 수능 분석해드린 건데, 그거 말고 실제로 제가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 짤막하게 아마 편집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3월달쯤 되거나 하게 되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저는 포인트만 잡아드리고 대답은 학생들이 하게끔 계속 만들어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지금 1년의 과정을 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성남외고 1학년, 그 다음에 과천외고 1학년 학생들 한 번 정도는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특목고에 입학을 해서 상위권에 포지셔닝 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절대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네,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 돼요.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 학교 충분히 좋은 학교잖아요, 그지? 네,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좋은 강의로 현강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